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검찰이나 공판 단계에서 유죄의 증거로 몰래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안녕하세요. 법무의 YK 김윤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관님들도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은 구분하기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당직 근무를 쓰셔서 6시 이후나 야간에도 전화가 오시고 주말에도 전화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담당 수사관님의 이름, 소속팀,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선상으로 믿지 못한다고 하면 서면상으로 통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증거 등이 부족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고소장 등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이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서 다시 진술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검찰이나 공판 단계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30% 정도는 증거가 부족해서 아직 참고인 신분이거나 심지어는 조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조사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절차 중단하시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다시 조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모자도 착용이 유지되고 슬리퍼도 신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유롭게 입고 오시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적당히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춘 정도의 복장을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료나 피의 사실이 전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나는 편이고 경제범죄라든지 폭력범죄, 주로 변호인 조력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2시간, 길게 되면은 10시간, 20시간, 며칠까지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를 하고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쭉 이어서 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가시면 되지만 일단 수사관한테 말씀은 드려야죠. 굳이 화장실이 아니고 중요한 용무가 있다고 하면 보통은 용인해 주십니다. 작은 방에서 갇혀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나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식사, 물을 마시는 것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요새는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수사관님도 애초에 휴대폰 꺼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이 반입하시는 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막 보시는 경우는 없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드리죠. 휴대폰을 압수를 하는 경우에도 영장이 나온 부분만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의 제출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라서 휴대폰을 아예 가지고 이것저것 뒤져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자 가셔서 대처하시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수사관님들은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도신문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의 의도가 불편하게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수사관님 스타일에 따라서는 말투라든지 진행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의자로 조사는 받지만 아직 내가 유죄로 인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고 충분히 본인의 의사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변호사라서가 아니고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나 의중을 파악을 해서 적절히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은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몰래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몰래는 절대 안 되고요. 수사 단계에서 녹음 녹화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하시는 게 좋고, 단지 내 진술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녹화 녹음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진술 조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보셔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잊고 지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간혹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자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조서를 확인해 보면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읽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했던 것 같다는 추측성 표현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사관이 앞에 있다 보니까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급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명 날인과 간인까지 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 요청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지는 않고요. 내가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서 자유롭게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전화를 해서 이 부분 조서에 좀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송치 불송치 결정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니 잠깐 결정을 보류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좀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해서 보통 경찰 조사는 한두 번 정도는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잘못한 거 없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경찰 조사 자체가 형사사건에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면 1차적으로 본인이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지, 본인의 법적 지위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장, 고발장 등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잘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